이 문건의 최윗선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더 위일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예. 그냥 국방부 내에서 이 나중에 탄핵이 기각되면 이렇게 될 거니까 이렇게 해야지라고 작성했다고 보기엔 단순 계획 뭐 계획이 아니라 단순한 이제 검토 문건이라고 보기에는 좀 굉장히 좀 내용이 구체적이죠. 그리고 거기 보면 약간 좀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위수령 발동해서 국회에서 이제 법을 없애면 그 거부권 행사에서 시간을 벌자 뭐 이런 내용들도 있는 걸 보면 굉장히 좀 구체적이라는 면에서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보고 문건 아닌 것 같고 그럼 이런 정도의 내용을 그냥 국방부 장관 혼자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해야겠어라고 결심하기에는 다소 저는 개인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작성 시기가 아마도 촛불 집회 때겠죠? 예. 탄핵 전에 만들었으니까 예. 탄핵 전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직무 정지 중이에요. 예. 근데 직무 정지 중에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교감이 있었다면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인 거고 만약에 권한대행에 또 황교안 전 총리가 관여를 했다 그래도 이거 너무 어마어마한 일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일단 한민구 장관은 당연히 이거 수사 범위에 포함이 될 거고 그 윗선까지 개입됐을 가능성이 일단은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이거는 뭐 제가 뭐 알지는 못하겠지만 합리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그렇게 추론이 가능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일단 겉으로 드러난 문건 내용과 이철희 의원의 주장과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한민구 전 장관의 해명까지 종합을 해서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만 알려져. 이게 예, 예. 이제 수사 결과 바뀔 수도 있죠. 그건 알 수는 없는 거고. 예. 일단 뭐 한민구 장관은 당연히 윗선에서 지시받은 거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면 최윗선이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주장에 따르면 예. 저도 이게 팩트라고는 말씀 못 드리죠. 일단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을 언론에 나와 있는 것들을 이제 종합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아마 작년 3월에 이철희 의원이 계속 이 문제 제기했었어요. 위수령 폐지에 대한 그런 문제들. 그러면서 관련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국방부에서. 그래서 예. 한민구 전 장관 얘기에 따르면 그래서 이철희 의원이 요청을 받아서 일단 합참하고 국방부에다 지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 합참하면서 국방부. 네. 그래서 합참하면서 국방부 그래 그럼 기본적인 거로 검토를 해서 볼까 하고 이제 문건이 나왔습니다. 요 첫 번째 문건이 언제냐면 지난 3월에 이철희 의원이 JTBC를 통해서 첫 번째 공개한 문건이었어요. 그때는 기무사 문건이 아니었거든요. 네. 그때 문건. 근데 그 문건은 사실은 그러니까 큰 파장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거기는 그냥 기본적인 정말 교과서에 있는 추상적인 내용들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 국방부에서 검토한 문건이 공개됐을 때는 별 파장은 없었어요. 예. 근데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보니까 너무 추상적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봐. 그래서 기무사에도 별도로 지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기무사에서 또 구체적으로 막 작성을 한 거죠. 예. 그게 이번에 나온 문건이에요. 그러니까 문건의 버전이 두 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민구 국방장관의 얘기는 그런 거죠. 이철희 의원이 요청을 해서 내가 국방부에 먼저 시켰는데 내용이 좀 너무 추상적이라서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더 해보려고 기무사에다 지시를 했다. 예. 나는 청와대로부터 지시받은 걸 없다라는 게 이제 한민구 국방장관 얘기고 네. 이철희 의원 측 얘기는 야 나는 그냥 위수령 폐지와 그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건데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했다라는 건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이철희 의원은 주장을 하는 거죠. 예. 어쨌든 버전은 두 가지 버전. 그러니까 국방부 검토 버전 지난 3월달에 나왔던 거는 그냥 뭐 잘 마무리됐어요. 크게 문제 안 삼고. 근데 이번에 나온 기무사 문건이 문제를 삼는 건 두 가지. 하나는 너무 구체적이라는 거 하나 그렇지. 있고 또 하나는 작성의 주체가 이제 기무사라는 데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애초에 한민구 전 장관이 지시했듯이 국방부에서 했다라고 하면 국방부 법무관리실에서는 뭐든지 검토할 수 있잖아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뭐 그런갑다 할 텐데 기무사는 사실 이 일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원래는. 네. 그래서 기무사에서 했다라는 데서 좀 문제를 삼는 거죠. 근데 이게 쓰인 적이 없어서 그렇지 저는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게요. 사실은 위수령에서부터 시작하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부분이 걸려요. 그러니까 위수령은 60년대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번 남용을 한 이후로는 사실상 거의 쓰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위수령이 무슨 그러니까 위수령인지. 위수령이 이게 위수지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군부대가 있는 곳을. 근데 그 군부대의 군 시설물 같은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대통령령이에요. 근데 원래 이게 그러면 민간인들에 대해서 적용해서는 안 되는 법인데 이걸 바꿔버린 거죠. 65년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때 당시 한일협정 관련해서 전국적인 대학생들의 반대 시위가 있었을 때 그거를 진압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내리기에는 요건이 안 되니까 위수령을 넣은 건데 그래서 이게 위수령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하려면 헌법이 명령을 해서 법률을 만들고 법률에 의해서 이 대통령령을 만들어내는데 위수령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뜬금없이 대통령령으로 딱 만들어버렸고 위수령이 발동되면은 국민의 일상 뭐가 달라집니까? 위수령이 발동되면 사실은 군부대 주변 저하기 이
지자체장이 요청을 하면 지자체장이 요청한 지역에 군부대가 거기에 진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주를 할 수 있군요. 근데 원래 경찰로 유지돼야 되는 치안이 유지가 안 되니까 예. 군부대가 들어가는데 뉴스나 보면 되게 재밌는 문건들이 나오는데 예. 법조항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살인 강도 같은 건 이해가 가는데 예. 폭행이나 예. 도망의 경우에도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도망은 범죄가 아닌데 갑자기 넣어요. 물론 형사소송법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긴 한데 그때는 이제 뭐 거동이 수사한 사람이 경찰이 불렀는데도 도망가면 이러면 잡는다 이거였는데 예. 그냥 뜬금없이 도망이라고 나와 있어요. 게다가 거기서 또 폭행이 이어지면 제한적으로나마 병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돼요. 병기, 예. 총. 예, 총이 됐든 칼이 됐든.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그러면 만약에 정말 시나리오대로 탄핵이 기각되고 집회가 좀 격렬해지는데 군인이 들어가면 네.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군이 거기서 현행범 체포를 하거나 병기를 제한적으로나마 뭐 총을 쏜다는 얘기가 아니라 총을 칼로 밀어붙이는 모양이 되면 더 격렬해지죠. 그래서 만약에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면 그럼 계엄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장치가 하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뢰예요. 유기수령이 들어간 거는. 그래서 저는 되게 이거는 뭔가 미심쩍다는 거죠. 일단 우리가 사실관계 차원에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왜 이런 무슨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는 뭐 속마음까지는 알 수는 없으나 일단 겉에 나오는 문건만 제가 내용을 말씀드리면 네. 일각에서는 이게 촉불 집회만을 겨냥한 거다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문건의 내용에 따르면 예. 그러니까 앞서 백성무성 촉불 탄핵이 기각돼서 촉불 집회 격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만 겨냥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문건에. 왜냐하면 문건에 보면 현상 진단이 첫 번째 목차인데 거기 현 상황 평가하고 어떻게 해놨냐면 정치권이 가세한 촉불 태극기 집회 등 진보 물론 여기서 진보 괄호 종북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일단 진보 보수 세력 간 대립이 지속된다. 촉불 집회는 기각되면 혁명을 주장하고 태극기 집회는 인용되면 내란을 주장한다. 그래서 탄핵 심판 결과에 불복한 대규모 시위대가 서울을 중심으로 집결해서 청와대 헌재 진입 점거를 시도하면 이제 이걸 발동한다 이런 얘기니까 예. 뭐 속마음까지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일단 문건의 내용으로 봤을 때 이게 무조건 촉불 집회만은 겨냥한 건 아니다라는 거죠. 태극기 부대를 겨냥한 것일 수도 있다. 아니 일단 문건은 그렇게 돼 있다는 건 우리 이건 사실관계 차례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니까 문건의 내용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 근데- 과연 태극기 부대를 진압할 목적으로 이 문건이 근데 지금 이제 만들어졌을지. 김 변호사가 말한 근데 부분 왜 근데 이런 사실 것도 있는 이거-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가로하고 종북에서 아까 끝난 것 같은데. 말씀드렸다시피 유수령을 군부대가 있는 곳을 지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예. 지자체장이 요청하지 않는 한 시내 진입이 불가능해요. 예. 근데 박원순 시장이었잖아요. 박원순 시장이 그걸 요청할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박 시장의 정치적 성향을 분석한 다음에 요청을 안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게 아니라 군부대를 조금씩 가까운 곳에 배치를 하자라는 계획이 나와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무슨 김 변호사가 말한 것처럼 어떤 현 상황 자체를 객관적으로 놓고 뭐 분석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예. 자, 김주영님, 군인이 자국 국민을 상대로 총기 사용 지침까지 내리는 문건을 작성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라고 물어보셨고, 이창훈님, 군대가 자국민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 자국민 위해하라고 있는 것입니까?라고 하셨고요. 자, 김진영님, 이러한 문건이 작성됐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 아닌가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전문수 러브 FM CP께서 애청자신데 어떤 사람들이 군 검사가 되는지, 군 검찰은 어디서 지시를 받는지, 군 검찰을 과연 믿을 수 있겠는가, 수사를 맡길 수 있겠는가, 이런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지 일단 여쭤보셨어요. 다른 게 아니라요. 예. 우리 이제 사법부 독립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네. 군 검찰도 광범위한 의미의 사법부죠. 예. 근데 계급장을 달고 있지 않습니까? 음. 군부대 소속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계급 그리고 또 사실상 우리 재판할 때도 그렇고 군 내에서는 법조인이 아닌 사람이 더 높은 지휘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네. 1차적으로는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현재로서는 뭐 육군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송영국 국방장관이 어제 밝혔죠. 나 보고 안 받겠다. 이런 식으로 그나마 독립적으로 보장을 해준다는 건데 네. 군 검찰만으로 가능할지 저는 살짝 회의적이에요. 군 검찰은 누가 인사권을 갖고 있습니까? 군 검찰 인사권은 군 내에서 가지고 그렇죠. 있죠. 그럼 근데 이건 장교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민간의 검찰 들어갈 수는 없죠. 일단 군대 내 일이니까. 현 시장은 관할 그럴 자체가, 수밖에 현 없죠. 자체가.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한민구 전 국방 글쎄 이건 그것 진짜 제가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현재까지 관할은 아마 군내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다만 이제 관할은 맞는데 예. 육군을 빼고 기무사를 빼고 해서 그 내부에서는 뺄 수 있지만 네. 관할이 지금 현재까지는 민간으로 넘어오기는 쉽진 않죠. 현재.
그래요. 서울중앙지검과 공조 수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와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 민간인 범위로 군 내에서 그렇죠. 예. 확산이 되는 확산이 건데 되는 어쨌든 그분들 같은 경우 이제 군법무관을 따로 뽑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사법시험 시절 같은 경우에는 일반 법조계로 나가려는 분들하고 군 쪽으로 진출하는 분을 아예 시험 볼 때부터 따로 뽑긴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관심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황교안 전 총리가 연루됐을까? 그렇다면 연루됐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수사를 해야 할 텐데 수사가 가능할지 한번 좀 전망해 주시겠습니까? 뭐 수사는 안 할 수는 없죠. 지금은. 왜냐하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해가 예. 정말 자신 있게 아까 이제 한민구 전 국방장관이 말이 진실의 가능성도 있는 거고 네. 그게 아니라 정말 위에 오더를 받아서 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 양쪽 다 가능성이 열려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속단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의혹이 생기면 의혹을 털기 위해서 또는 밝혀서 단죄하기 위해서 두 가지 뭐 전혀 이제 상반된 방향 아니겠습니까? 예, 예, 어떤 예. 의혹들은 이제 팩트는 나와야 되는 거니까 한민구 황교안 권한대행이라든지 당시 권한대행이죠. 예, 예, 예. 그다음 김관진 안보실장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조사를 안, 그러니까 당장 뭐 체포해서 수사한다는 이런 얘기 아니라 팩트 파인딩 차원에서 조사를 안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예. 일단 한민구 장관의 입 아니면 한민구 장관 관련해서 국방부나 아니면 육군 쪽 기무사 쪽에서 보고한 정황 이런 것들이 나오긴 해야 돼요. 그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당신들 보고 받았어? 아니면 당신들이 지시한 거야? 라고 부르긴 힘들죠. 황교안 전 권한대행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런 문건이 나온다거나 예, 예. 아니면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사실은 위에서 이런 지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거는 이제 진짜 거의 핵폭발급의 엄청난 이제 그런 파장을 좀 몰고 갈 수 아니 있어요. 만약에 저기 뭐 본인이 최윗선이었다면 본인이 다 뒤집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 김태현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이제 한민구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철희 의원 어때 요청으로서 만든 문건이다. 버전만 두 가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확인해 보는 건 정말 간단해요. 이 문건 파일 버전이 두 개인 건 맞는 거죠. 그러니까 5월달에 버전이 두 개인 건 맞는데 네. 파일 작성 시기가 그렇죠. 파일은 컴퓨터 파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예. 처음 만들어진 거는 그냥 그 기록 열어보면 바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 거기서부터 예. 시작을 해야죠. 그게 이제 촛불 집회 시기에 만들어졌다면 그거는 이제 한민구 장관이 그냥 대놓고 거짓말을 한 거고요. 네. 이제 그게 아니라 진짜 그 이후라면 예. 그 이후라면 조금 약해질 수 있죠. 그리고 무슨 이유가? 아니 그 나중에 예를 작성된 들어서 시기가 오래 만들었다. 근데 지금 다른 문건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추가 당시 문건이 발견될 가능성도 많다는 통치권자의 상황이니까. 안위를 걱정하는 문건까지도 나왔다는 거가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일찍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 예, 것들은 예. 문건 작성 시기 그리고 군처럼 보고 체계가 철저한 데가 또 없잖아요. 예, 예, 아마 예. 뭔가 문제가 있다라면 보고 체계 내에서의 서류들은 아마 남아 있을 겁니다. 아 그래요. 김관진 안보실장이 지시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계통이 달라서. 뭐 그럴 수 아까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뭐 네. 있다고 당연히 말씀은 못 드리는데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거.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김관실 안보실장이 지시한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김관실 안보실장은 어쨌든 청와대에 있던 사람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 네. 뭐 인간적인 거리감에 따라서 자리 자체가 예, 예. 만약에 김관실 안보실장 할 때까지 가면 당연히 야 이건 VIP의 어느 정도의 최소한 묵시적인 승인이 있었던 거 아니야라는 얘기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청와대 되면. 핵심 그러니까 이제 인사니까요. 예.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뭐 수사는 할 거고 저는 하나 궁금한 게 네. 송영무 장관 이걸 왜 3월 달에 보고받고 지금까지 뭉갰을까? 아 오늘 한겨레 특종 보도였어요. 네, 그리고 예. 그게 왜 지금 나왔을까? 두 개 다. 왜냐면 이게 보면 문건이 함부라는 거예요. 우리 뭐 이 대본처럼 여러 번 복사한 게 아니라 함부해가지고 장관한테 직보했다. 그러니까 기무사는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3월 달에 직보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군 최고 수뇌 부분에 가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송영무 국방장관이 그때 보고 지금까지 뭉개고 있다가 지금 또 터져 나왔다. 아니 이게 뭐 사실 제가 뭐 본질을 갈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뭐 군내의 얘기는 예. 그 당시에 검토를 해봤는데 네. 검토를 해봤는데 이게 법리적으로 수사할 대상은 아니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아니고 군내에서 할 수 있는 검토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외부적으로 이 문제가 있다 공표하지 않은 거다라고 이제 군에서는 얘기한다는 거고. 그거를 갖고서 어디 뭐 청와대에 보고도 안 하고. 일단 본인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의도를 저는 모르겠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지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 궁금한 거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야 뭉개라고 했다고 치면 그 끝까지 은폐가 됐어야 되는데 몇 개월 있다 지금 나왔어요. 한참 또 이제 김무사 개편 문제가 나올 때.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밑에 어떤 군 내부의 치열한 이거 암투라고 그래야 되는지 뭔가 어떤 세력 간의 어떤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좀 궁금증이 들었어요. 그래요. 군이 덮어놓는 거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게 최근에 여러 가지 사건들에서 나오고요. 네. 정말 의외의 장소에서 누군가에서 유출되는 건 만들어지기 마련이에요. 근데 아마 군은 이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저도 이제 과연 이제 내란이나 이런 것들이 적용 가능할까 생각해 봤을 때 가정이 탄핵이 기각됐을 때를 가정한 거란 말이에요. 예, 예. 그럼 탄핵이 기각됐다는 건 어쨌든 박 전 대통령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예. 가지고 있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군은 우리는 어쨌든 통치권자이니까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으니까 이게 범죄가 아닐 것이다. 이런 논리 구성도 가능하거든요. 야, 세상에.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발상을 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아니 그래서 군이 포문을 그 자국민을 향해서 돌려도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폭도라고 본 거죠. 종북 야. 폭도. 아까 종북이라는 단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이게 사실 법리적으로만 놓고 보면 이걸 내라는 문제로 처벌할 수 있나 하면 거의 대부분 물음표일 거예요. 법조인들은. 근데 이제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지금 이게 탄핵 기각되면은 국민들 그러니까 촛불 집회하러 나온 일반 시민들을 종북으로 보고 밀어붙이려고 했던 거 아니야라는 것 때문에 이거는 뭐 진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이게 법리적으로 보면 참 애매하고 어렵다 보니까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3월 달에 그런 의미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니한 생각이었습니다. 예. 조참호님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의 잘못이 있으면은 구속되는데 군인은 왜 조사 못 받습니까?라고 하셨습니다. 군의 담을 낮출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탄핵이 기각돼서 촛불 집회 격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만 겨냥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문건에. 왜냐하면 문건에 보면 현상 진단이 첫 번째 목차인데 거기 현 상황 평가하고 어떻게 해놨냐면 정치권이 가세한 촛불, 태극기 집회 등 진보, 물론 여기서 진보 괄호 종북 이렇게 종북. 해놨습니다. 이게 이제 예. 문제가 되는 거죠 일단. 예, 예. 진보 보수 세력 간 대립이 지속된다. 촛불 집회는 기각되면 혁명을 주장하고 태극기 집회는 인용되면 내란을 주장한다. 그래서 탄핵 심판 결과에 불복한 대규모 시위대가 서울을 중심으로 집결해서 청와대 헌재 진입 점거를 시도하면 이제 이걸 발동한다 이런 얘기니까 예. 뭐 속마음까지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일단 문건의 내용으로 봤을 때 이게 무조건 촛불 집회만은 겨냥한 건 아니다라는 거죠. 태극기 부대를 겨냥한 것일 수도 있다. 아니 일단 문건은 그렇게 돼 있다는 건 우리 이건 사실관계 차려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니까 문건의 내용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 근데- 과연 태극기 부대를 진압할 목적으로 이 문건이 근데 지금 이제 만들어졌을지. 김 변호사가 말한 근데 부분 외에 근데 이런 사실 것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로하고 종북에서 아까 끝난 것 같은데. 말씀드렸다시피 유수령을 군부대가 있는 곳을 지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예. 지자체장이 요청하지 않는 한 시내 진입이 불가능해요. 예. 근데 박원순 시장이었잖아요. 박원순 시장이 그걸 요청할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래서 박 시장의 정치적 성향을 분석한 다음에 요청을 안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게 아니라 군부대를 조금씩 가까운 곳에 배치를 하자라는 계획이 나와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무슨 김 변호사가 말한 것처럼 어떤 현 상황 자체를 객관적으로 놓고 뭐 분석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예. 자, 김주영님, 군인이 자국 국민을 활동되면은 국민의 일상 뭐가 달라집니까? 위수령이 발동되면 사실은 군부대 주변 저하기 예. 이 지자체장이 요청을 하면 지자청이 요청한 지역에 군부대가 거기에 진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주를 할 수 있군요. 근데 원래 경찰로 유지돼야 되는 치안이 유지가 안 되니까 예. 군부대가 들어가는데 위수령 보면 되게 재밌는 문건들이 나오는데 예. 법조항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살인 강도 같은 건 이해가 가는데 예. 폭행이나 예. 도망의 경우에도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도망은 범죄가 아닌데 갑자기 넣어요. 물론 형사소송법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긴 한데 그때는 이제 뭐 거동이 수한 사람이 경찰이 불렀는데도 도망가면 이러면 잡는다 이거였는데 예. 그냥 뜬금없이 도망이라고 나와 있어요. 게다가 거기서 또 폭행이 이어지면 제한적으로나마 병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돼요. 병기? 예. 총? 예, 총이 됐든 칼이 됐든.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그러면 만약에 정말 시나리오대로 탄핵이 기각되고 집회가 좀 격렬해지는데 군인이 들어가면 네.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군이 거기서 현행범 체포를 하거나 병기를 제한적으로나마 뭐 총을 쏜다는 얘기가 아니라 총을 칼로 밀어붙이는 모양이 되면 더 격렬해지죠. 그래서 만약에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면 그럼 계엄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장치가 하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뢰예요. 유수령이 들어간 거는. 그래서 저는 되게 이거는 뭔가 미심쩍다는 거죠. 일단 우리가 사실관계 차원에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왜 이런 무슨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는 뭐 속마음까지는 알 수는 없으나 일단 겉에 나오는 문건만 제가 내용을 말씀드리면 네. 일각에서는 이게 촛불 집회만을 겨냥한 거다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문건의 내용에 따르면 예. 그러니까 앞서 백성무선 촛불 탄핵 오한 건데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했다라는 건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이철희 의원은 주장을 하는 거죠. 예. 어쨌든 버전은 두 가지 버전. 그러니까 국방부 검토 버전 지난 3월달에 나왔던 거는
그냥 뭐 잘 마무리됐어요. 크게 문제 안 삼고. 근데 이번에 나온 기무사 문건이 문제를 삼는 건 두 가지. 하나는 너무 구체적이라는 거 하나 그렇지. 있고 또 하나는 작성의 주체가 이제 기무사라는 데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애초에 한민구 전 장관이 지시했듯이 국방부에서 했다라고 하면 국방부 법무관리실에서는 뭐든지 검토할 수 있잖아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뭐 그런갑다 할 텐데 기무사는 사실 이 일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원래는. 네. 그래서 기무사에서 했다라는 데서 좀 문제를 삼는 거죠. 근데 이게 쓰인 적이 없어서 그렇지 저는 가장 마음이 걸리는 게요. 사실은 위수령에서부터 시작하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부분이 걸려요. 그러니까 위수령은 60년대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번 남용을 한 이후로는 사실상 거의 쓰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위수령이 무슨 그러니까 위수령인지. 위수령이 예. 이게 위수지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군부대가 있는 곳을. 근데 그 군부대의 군 시설물 같은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대통령령이에요. 근데 원래 이게 그러면 민간인들에 대해서 적용해서는 안 되는 법인데 이걸 바꿔버린 거죠. 65년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때 당시 한일협정 관련해서 이 전국적인 대학생들의 반대 시위가 있었을 때 그거를 진압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내리기에는 요건이 안 되니까 위수령을 넣은 건데 그래서 이게 위수령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하려면 헌법이 명령을 해서 법률을 만들고 법률에 의해서 이 대통령령을 만들어내는데 위수령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뜬금없이 대통령령으로 딱 만들어버렸고 위수령이 이 문건의 최윗선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더 위일 더 위.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그냥 국방부 내에서 이 나중에 탄핵이 기각되면 이렇게 될 거니까 이렇게 해야지라고 작성했다고 보기엔 단순 계획 뭐 계획이 아니라 단순한 이제 검토 문건이라고 보기에는 좀 굉장히 좀 내용이 구체적이죠. 그리고 거기 보면 약간 좀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위수령 발동해서 국회에서 이제 법을 없애면 그 거부권 행사에서 시간을 벌자 뭐 이런 내용들도 있는 걸 보면 굉장히 좀 구체적이라는 면에서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보고 문건 아닌 것 같고 그럼 이런 정도의 내용을 그냥 국방부 장관 혼자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해야겠어라고 결심하기에는 다소 저는 개인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작성 시기가 아마도 촛불 집회 때겠죠? 탄핵 전에 만들었으니까 탄핵 전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직무 정지 중이에요. 근데 직무 정지 중에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교감이 있었다면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인 거고 만약에 권한대행에 또 황교안 전 총리가 관여를 했다 그래도 이거 너무 어마어마한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한민구 장관은 당연히 이거 수사범위에 포함이 될 거고 그 윗선까지 개입됐을 가능성이 일단은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이거는 뭐 제가 뭐 알지는 못하겠지만 합리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그렇게 추론이 가능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일단 겉으로 드러난 문건 내용과 이철희 의원의 주장과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한민구 전 장관의 해명까지 종합을 해서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만 알려줘. 이게 이제 수사 결과 바뀔 수도 있죠. 그건 알 수는 없는 거고. 일단 뭐 한민구 장관은 당연히 윗선에서 지시받은 거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면 최윗선이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주장에 따르면 저도 이게 팩트라고는 말씀 못 드리죠. 일단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을 언론에 나와 있는 것들을 이제 종합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아마 작년 3월에 이철희 의원이 계속 이 문제 제기했었어요. 위수령 폐지에 대한 그런 문제들. 그러면서 관련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국방부에서. 그래서 한민구 전 장관 얘기에 따르면 그래서 이철희 의원의 요청을 받아서 일단 합참하고 국방부에다 지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합참에서 국방부. 그래서 합참에서 국방부 그래 그럼 기본적인 거로 검토를 해서 볼까 하고 이제 문건이 나왔습니다. 요 첫 번째 문건이 언제냐면 지난 3월에 이철희 의원이 JTBC를 통해서 첫 번째 공개한 문건이었어요. 그때는 기무사 문건이 아니었거든요. 그때 문건. 근데 그 문건은 사실은 그러니까 큰 파장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거기는 그냥 기본적인 정말 교과서에 있는 추상적인 내용들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 국방부에서 검토한 문건이 공개됐을 때는 별 파장은 없었어요. 근데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보니까 너무 추상적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봐. 그래서 기무사에도 별도로 지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기무사에서 또 구체적으로 막 작성을 한 거죠. 그게 이번에 나온 문건이에요. 그러니까 문건의 버전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민구 국방장관의 얘기는 그런 거죠. 이철희 의원이 요청을 해서 내가 국방부에 먼저 시켰는데 내용이 좀 너무 추상적이라서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더 해보려고 기무사에다 지시를 했다. 나는 청와대로부터 지시받은 걸 없다라는 게 이제 한민구 국방장관 얘기고 이철희 의원 측 얘기는 나는 그냥 위수령 폐지와 그거에 대한 자료를